네, 이제 시장에 대한 리얼 코멘트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두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FC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고를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길건우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권을 좀 잘 유지해 나가는 듯한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숨고르기 하시는 중이시라. 예, 이벤트나 실적 발표나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7일에 이제 삼성 SDI도 있고요. 28일에 SK 하이닉스도 있고, 8일날 또 이제 FOMC 네. 예, 실적 정례회의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실적이나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 시장이 조금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5월 11일이 되면은 MSCI 반기 변경이 이제 또 나오는데 한 3개 종목 정도가 조금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MM이나 하이브, SKC가 편입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5월 11일 날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조금 적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상황 지켜보시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세계 기후 회의 결과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월에 11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기후 협약 관련해서도 이제 정례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탄소 배출권 자체가 지금 정상회의 전에 조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늘도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면 그때 저번 주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까지는 조금 관련 주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관련 회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뭔가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종들 자체가 충분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나 상황들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관련 업종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탄소 배출권 이렇게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한솔 홈데코라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 이런 걸 하는 업체긴 한데 나무 심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탄소권 사가지고 그거 이제 또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관련 기업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친환경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같은 경우나 태양력 같은 경우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CS 윈드나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MSCI에서 SKC, 그다음에 태양광에서는 OCI 이런 관련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그리고 5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표님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뛰어오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확 잠겨서 죄송합니다. 네. 시황 포인트 들어볼게요. 그거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앞서서 연구원님께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주말 사이에 네. 코인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떡락, 이렇게 하락했죠.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보통 가상화폐 쪽에서 자금이 또 어떤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특히 여기서 안 되겠다. 여기서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실물이 좀 더 나은 어떤 주식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자금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코인만 하는 경향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던 대상이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죠. 에이 몰라 그냥 버텨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투자의 대안을 찾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에 따라서 그래도 매수 후 버텨볼 만한 거는 주식 쪽이 더 낫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어떤 움직임들이 늦더라도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죠. 근데 예탁금은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이를 좀 반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와 함께 또 주말 사이에도 또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만나면서 또 얘기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특히 또 하나 갈리는 게 경기 민감주를 갖고 계신 분들, 또 그게 아닌 다른 쪽의 어떤 섹터에 비중이 많으신 분, 또 이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특히 대표적으로
포스코 실적 발표하고 철강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거를 또 포스코 강판이 이어받았죠. 이런 쪽으로 경기민감 쪽에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떤 눈높이가 확 올라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나 또 그에 관련된 섹터들은 훨씬 더 도움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국도화학 같은 경우 실적을 발표했어도 주가가 장중에는 강하게 움직이다가 차익 매물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표한 실적 보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 2분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 목재에 사게 되면은 충분히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화학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화학 또 철강, 뭐 건설, 건자재 이런 쪽에 움직이는 조선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런 쪽 해운도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결국 다 경기 민감주들이네요. 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뭐 역대급 실적이 좀 예고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호실적 뭐 일부 확인이 되고 있고 역시나 이쪽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특징주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커지는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현재 주가는 0.62% 하락하며 16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됐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살짝 인사 나누는 동안 9시 50분쯤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섹터의 또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한 주기 때문에 나오는 실적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사는 쪽으로 조정 시에는 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좀 쉬었죠, 포스코 케미칼도 주가가. 약간 우상향인데 뭐 탄력적이진 않은 정도. 네.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방금 난 걸 보다 보니까 예상치가 한 280억 정도 영업이익을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 나와서 한 340억 이 정도로 나온 걸로. 그러네요. 영업이익 네. 잘 났네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 몇십억 정도가 무슨 어떤 변화가 있냐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노이즈가 많았었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메이커들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어도 여전히 소재 관련된 쪽, 또 부품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2차 전지 메이커들의 움직임이 좀 더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만약에 그런 2차 전지 메이커들이 또 생겨서 뭐 또 내재화를 통해서 뭐 자동차 메이커들이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재 부품 쪽은 더 다양한 기회가 나온다는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솔직히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밸류를 계속 업사이드를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거겠죠. 이런 어떤 경향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뭐 IR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더 나오는 내용들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소재주의 대표적인 흐름들은 지금까지 또 증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증설을 계속한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계속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런 부분들 IR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이 오늘 오전에 이제 나와줬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액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4,672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가 4,646억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일단은 20.7%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4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1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1분기 실적 결과와 함께 김민수 대표님의 투자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GS 리테일입니다. 날갯짓 할 수 있는 편의점주일까요?
네, 현재 주가는 강보합권입니다. 36,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리테일도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GS 리테일은 시장에서 1분기 실적 얼마로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0.03% 감소한 2조 1,413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 급감한 41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1분기 실적과 더불어 투자 의견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의 이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네. 뭐 지금이 너무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2분기부터는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지금이 조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의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근데 방금 전에 예상치를 나오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2분기부터는 조금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기존에 이제 날씨가 조금 바뀌고 백신이 뭐 많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서 지금 유동인구도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뭐 주말에도 이제 정말 다들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니까 일반적인 매출은 조금 올라는 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들은 이제 특수 입지에 있는 편의점들의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뭐 학교나 관광지, 공항 같은 데는 아직 매출이 살아나려면 시간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반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2분기 때는 뭐 일반 입지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하반기 때는 뭐 이렇게 일반 특수 입지에서 매출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사 중에도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야간 무인 편의점으로 이제 많이 변경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야간에도 이제 무인 편의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뭐 문을 안 여셨던 분들이 야간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냥 무인 편의점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존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을 해보면 2분기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조금 좋아질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길건우 연구원은 의견해 주셨고요. GS 리테일 두 번째 특징주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물산 태양광 발전소 미국에 짓는다고 합니다. 네, 현재 주가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기사 뭐 많이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부지가 또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라는 기사 내용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께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살까요, 팔까요? 네, 살짝 조정 나오면 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삼성물산은 아마 이번 주 이슈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상속세. 그렇죠. 네. 실적 발표도 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삼성물산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주사 역할,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또 건설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황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삼성물산이 한 1, 2년 정도부터는 건설 쪽 비중을 좀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다시 늘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또 확인되다 보니까 또 이제 강남 쪽의 재건축 시장에도 또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건설업황의 변화, 특히 삼성물산 정도의 또 영향력이라고 하게 되면 해외 쪽이겠죠. 해외 수주 여부들 또 늘어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 특히 뭐 평택도 국내에서는 하겠지만은 미국 쪽에서 어떤 반도체 공장을 증설이나 뭐 신규로 또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반도체 공장 누가 지을까요? 네, 삼성물산이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수주 변화도 또 커질 수가 있다는 점들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제 상속 관련된 쪽의 뭐 지분 얘기들 아마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용들.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지분을 삼성전자와 어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기느냐, 삼성물산에 넘기느냐, 아니면 법정 상속대로 n분의 1 하느냐.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명쾌하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는 조금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삼성물산 쪽으로 가는 쪽이 더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속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많이 내야 되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법인을 활용한 자금 쪽으로 오게 되면 물산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삼성그룹이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과 함께 이어지게 되면
또 어떤 지분에 대한 영향력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삼성물산은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또 나오는 이슈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슈들이 삼성물산에는 좀 긍정적일 부분이 있는 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건 제 뇌피셜이고요. 네, 직접적으로 삼성그룹이 얘기를 해야 알겠죠. 그에 따른 또 변화들은 기사 나오게 되면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또 삼성그룹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물산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삼성물산이었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기구산업입니다. 구리값이 금값입니다. 네, 이구산업 지난주부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올라 4,940원 터치했었고요. 현재는 2.78% 올라 4,6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차가 뜨니까 구리 가격도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구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 이구산업인데 길건우 연구원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이제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지는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조정에 대한 뭐 매물 부담은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구리 수요 자체나 구리 가격 자체는 굉장히 길게 조금 호황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뭐 10년 만에 뭐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이제 글로벌 수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인데 중국의 요즘에 수요 자체가 정말 폭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기후 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 뭐 친환경 관련주라고 뭐 간다라고 하면은 구리 자체도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수치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안에 그 1메가와트 생산을 하려면 구리가 한 4.5kg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육상이 한 5kg, 그다음에 해상이 15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해상 풍력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구리 수요 자체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10년 동안의 설비 투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충분히 앞으로도 뭐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년 동안 한 24% 정도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한 3년, 4년 이내 한 7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치는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길게 바라보시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신규는 조정시 새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구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이 다 뭐 맞아요. 사상 최고치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저희가 구리 관련해서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봤는데 구리 관련주 하면 이구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존재하잖아요. 대창, 뭐 풍산 등등, 그렇죠, 대표님? 네, 다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이고요. 네. 대창, 이구산업, 뭐 풍산 모두 다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돼야 거기서 수주를 받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인데 요즘 철강주 핫합니다. 네. 뭐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강판 이후로 여기 따라갈 회사들 뭐냐. 그러다 보니까 컬러 강판 관련된 쪽 뭐 동국제강은 미리 예전부터 말씀드렸고요. 이미 뭐 저 세상의 종목이 됐죠. 네, 저도 팔고 났더니 더 올라갑니다. 네. 네, 거기다 또 KG 동부제철 이쪽도 같은 컬러강 관련된 쪽인데 약간 좀 인수한 뒤에 재무 구조를 약간 좀 탈피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변화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철강 말고 만약에 비금속 쪽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 지난번에 언급을 살짝 드렸던 게 황금에스티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종목 사고 좀 정체를 보이다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변화가 한번 들어오다 보니까 여전히 비금속 관련된 쪽은 뜨겁다라는 쪽의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고요. 뭐 증자 얘기도 있었다가 그를 다 해소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니까 요즘에 강관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부각받습니다. 강관 쪽은 아무래도 기존에 미국 쪽에서 이어졌던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된 제재 쪽에 어떤 관세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세아제강 같은 경우 좀 날개를 다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강관 관련주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작은 종목이지만 아직 실적 변화가 좀 없지만 그래도 수출 비중이 좀 꽤 된다라고 하는 종목이 동양철관입니다. 의외로 내수와 수출이 약 한 50%씩 같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변화가 나오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같이 또 수혜를 받는 쪽으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작지만 이런 종목들도 실적의 변화가 나왔을 때는 한번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제강 쪽, 그 강관 쪽들도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 안에서 이 틈새를 노려서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또 김민수 대표님이 쭉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구리 관련주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페노션입니다. BDI 급등입니다. 네,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7% 넘게 오르면 현재는 7,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MM도 오늘 신고가입니다. 벌크선 운임도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장들이 재가동이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페노션, 우리가 이 종목도 참 많이 살펴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현 시점에서 점검을 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가격은 올라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렌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DI 지수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페노션은 사자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페노션의 변화와 함께 또 이어지는 게 지주사죠. 할인 지주 같은 경우도 변화가 들어온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페노션 쪽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 솔직히 지금 어떤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강세 그리고 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확인되면 원자재가 계속 또 움직이겠죠. 그런 쪽에 대변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BDI 지수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벌크선 관련된 페노션 영향을 받는 거와 함께 또 최근엔 KSS 해운이라는 종목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또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같은 벌크선 쪽에서의 변화 요인들 계속 체크하시되 여전히 저보고 매매하라라고 하게 되면 그냥 TK 케미칼 여전히 지금도 주가가 올랐지만 비싸지 않습니다. 아직 계속 팔고 싶은데 여기서 팔게 되면 잘 다시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K 케미칼 조정 시에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아마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하게 되면은 PR 기준으로 재계산은 한 4배, 5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의 변화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K케미칼은 SM 상선이죠. 그렇죠. 네. 예, 대한해운 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해운주들 이게 너무 잘 가니까 이게 좀 파신 분들께서는 조금 배도 아프실 것 같은데 이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지금의 시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조선주도 살짝 봐주세요. 오늘 다 신고가네요, 조선주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조선가 지수 동향을 보게 되면 네. 괜찮죠. 네. 그만큼 어떤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선사 같은 경우 일단 환율도 유로화가 괜찮은 모습들로 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베팅도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발주를 하자라는 입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선사들의 3월 달까지 수주 동향을 봐도 상당히 그래도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 날 때 따라가는 건 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또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경기 민감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와 더불어 조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휴마시스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조건부 허가 지난주에 나온 재료죠. 네, 오늘도 주가 영향을 받으며 강한 모습입니다. 10% 넘게 오르며 2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진단키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이 재료는 지난주에 나온 거고 오늘은 또 수젠텍이 이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 미국 FDA 승인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모르겠어요. 자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중에 휴마시스 길건우 연구원 살까요, 팔까요? 저는 매도입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진단 키트가 종류가 많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신속이긴 한데 이게 말 그대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이제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고 그때 거기서 이제 진단을 받은 게 이제 효용성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향후의 매출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겠냐라는 거는 분명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진단 키트 관련 주가 조금 더 어떤 게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수젠텍이 훨씬 더 왜냐하면 수젠텍은 코로나 검사 진단 키트 외에도 다른 진단 키트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플루엔자, 당뇨, 임신, 배란 여러 가지 매출 자체가 조금 탄탄하게
쪽에 가고 있으니까 수젠텍이 훨씬 더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시젠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죠. 2분기, 3분기 때까지 분명히 검사 키트 자체가 매출은 받쳐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된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항상 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젠이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한 3천억 정도는 연구 개발비로 또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이 3천억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단 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가 검사 진단 키트보다는 차라리 수젠텍이나 CJ는 매수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들어봤고 일단은 휴마시스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 좀 사선책이 될 만한 종목은 오히려 수젠텍이나 시즌 쪽이다라고 길건우 연구는 보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또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